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포진 백신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생백신과 단백질 제조합 백신, 즉 사백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백신은 미국에서 출시하고 있는 조스터박스, 우리나라에서 출시하고 있는 스카이조스터가 현재 이 두 가지 백신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최근에 싱글릭스라는 이 제조합 백신이 국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백신을 다루고, 뒷부분에서 단백질 제조합 백신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생백신인 조스터박스라는 백신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허가가 났고, 오카주 기반 백신이면서 수두 백신보다 14배 이상의 항원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접종 횟수는 평생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되고,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16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스터박스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이 싱글릭스 프리벤션 스터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3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60세 이상에서 이 백신을 투여했을 때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비율이 51.3%로 측정이 되었고, 70대에서는 37.6%로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모든 대상포진 병변이 피부 병변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비율이 66.5%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제스트라는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이 연구는 조스터박스가 기존의 60대 이상뿐만 아니라 50대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50대 인구 집단을 모집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비율은 69.8%로 앞서 60대 이상보다는 다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기 효과 분석 측면에서는 이 조스터박스를 투여했을 경우에서 대략적으로 8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더라라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반응을 봤을 때는 국소 반응,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발적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략적으로 4일 이내에 호전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전신적인 부작용은 두통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심한 합병증은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카이조서는 국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FDA의 허가가 나지 않았고, 오카주 기반 백신으로 만들어졌으면서 조스터박스보다는 한 30-40% 항원의 양이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조스터박스보다는 2만원 정도 싼 14만원대에 현재 국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조스터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진행한 연구는 조스터박스와 비교를 했었고, 50세 이상 800명을 모집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조스터박스와 비교해서 면역원성을 평가했을 때 항체 형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비열등성을 증명했습니다. 임상 연구는 안타깝게도 시행하지 않아서 실제로 대상포진을 얼마나 예방하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반응 측면에서는 기존의 조스터박스와 부작용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더라 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요. 앞서 두 가지 스카이조스터, 조스터박스 백신이 생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백신 성분에 대한 부작용도 금기사항일 수 있겠지만, 면역 저하자 혹은 면역 억제제 투여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금기증으로 되어 있고요. 임산부에게서도 이 생백신은 금기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가 실제로 생백신이 내 몸에 주입해서 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나서 24시간 뒤에야 이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가임기 여성은 이 생백신 접종하고 나서 혹시나 백신으로 인한 감염이 생겨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4주간 피임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에서만 이 백신을 권고하고 있고요. 대상포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알고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났다면 이 대상포진 접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에서 일단은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었고, 50대에서도 만약에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이 백신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어떤 환자들이냐,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 혹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백신을 50대에서도 투여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미만에서는 왜 이 조스터박스나 스카이조스터 대상포진 백신을 권고하지 않느냐라고
라고 했을 때는 이 백신이 장기 어떤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8년 정도라고 지속된다고 했을 때 사실 대상포진 발병 위험은 50대부터 증가하고 피크는 60대, 70대인데 그 전에 맞는다면 이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은 60대 이상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현재 이 생백신을 접종을 더 이상 권고하고 있지도 않고 유통하고 있지도 않는데요. 일단은 사백신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라는 것은 50세 이상 모든 성인과 더불어서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분들께 이 제조합 백신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서 생백신이 면역 저하자에서는 금기였지만 드디어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에게도 투여할 대상포진 백신이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일단은 자세한 부분은 지금부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 제조합 백신은 비록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혹은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조스터박스와 같은 생백신 접종을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백신 접종을 다시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그 백신이 바로 GSK에서 개발한 싱글릭스라는 백신입니다. 싱글릭스라는 백신은 201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허가가 났고 이 백신의 구성 성분은 바이러스 표면 당 단백질을 제조합을 통해서 개발을 한 거고 여기다가 면역 증강제를 섞어준 백신인데요. 접종 횟수는 아무래도 두 번까지 접종을 하셔야 되고 한 번에 25만원에서 30만원, 두 번까지 맞으면 50에서 6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생백신이 12만원, 14만원이었던 거랑 대비를 해봤을 때는 한 4, 5배 정도는 더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싱글릭스가 허가가 나기까지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일단은 백신에 대한 효과가 무려 97.2%나 되었고 70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97%로 높게 유지가 되었으면서 안전성도 위약군, 가짜 백신을 투여했던 군이랑 진짜 백신을 투여했던 군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안전성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70대 이상 성인에서는 과연 기존의 생백신이 30%대밖에 예방 효과가 없었는데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무려 그 효과가 89%나 유지가 되었고 80세 이상에서도 여전히 89%를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조이50라는 50대 이상을 모은 집단에서도 70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구 집단과 조이70의 이제 인구 집단을 모두 합쳐서 70세 이상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시행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도 백신의 효과가 91.3% 그리고 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효과도 88.8% 4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87.9%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가짜 백신 투여군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안전성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싱글릭스라는 백신을 투여를 하면 50대에서는 96%, 60대에서는 97%, 70대에서는 91%, 80대에서는 91% 예방 효과가 있을 만큼 고령층에서도 높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한편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학적 손상을 통해서 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백신 관련 후유증인데 이런 것들이 싱글릭스를 맞으면 유난히 더 많이 발생한다더라 하는 관찰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한 단편적인 관찰 연구만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놔서 현재 식약처에서는 아직까지 정보가 불충분하다라고 어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효과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이 싱글릭스가 앞서 조스터박스 생백신이 한 8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는데 장기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진행했던 조이50와 70의 연구가 4년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현재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간 그 연구 결과 발표가 현재 최근에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현재까지 지금 4년 딱 잘랐을 때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장기간 효과적으로 봤을 때도 89%, 81%로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여서 아직 10년, 20년 이 정도까지는 추적을 하지 못했지만 그 장기간 어떤 싱글릭스의 효과도 여전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장기간 팔로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더라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면역 저하자에서도 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연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혈액암 환자, 신장 이식 환자, 고형암 환자, 에이즈 환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분들을 모두 모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에서는 68%로 기존의 80%, 90%보다 만큼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아예 이런 조스터박스나 이런 생백신을 투여할 수 없었던 거와 비교를 해보면 이만큼의 예방 효과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크게 위약군과 대비해서 어떤 두드러진 그런 위험성이 보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1년 국내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서 이 싱글릭스 백신을 일단 권고를 하였고 18세 이상일 때 면역 저하자 혹은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면서 대상포진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싱글릭스 백신을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자, 고형암, 혈액암, 고형장기 이식 환자들을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세세한 질문 사항들을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1차와 2차 접종 사이의 간격, 아직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투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앞서서는 현재까지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1차와 2차 사이의 권장사항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이내에 만약에 사주가 안 된 상태에서 2차 접종을 하면 그것은 현재 다시 접종을 해야 된다. 즉 2차 접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6개월 이상 경과를 한 상태에서 접종을 한다라면 그것은 2차 접종으로는 현재 인정을 하고 있어서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면역 저하자분들께서는 굳이 2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이 사이 안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병력을 앓고 나서 언제 싱글릭스를 맞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데이터는 없지만 과거 조스터박스에 관해서는 일단 교과서에서는 1,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접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앞서서 질병관리청에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었으니까 해당 부분은 추후에 국내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내가 조스터박스와 같은 혹은 스카이조스터 생백신을 맞았을 경우에서는 과연 이 싱글릭스를 언제 맞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개월 이내에는 접종을 금기하고 있고요. 5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 싱글릭스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확립되어 있지만 5년 미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2년 후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만약에 조스터박스나 스카이조스터를 맞았다고 한다라면 70세 이상의 예방 효과가 한 30%밖에 안 됐었죠.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앞당겨서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캐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1년 간격을 두고 접종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국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신부와 수유부에 대해서는 싱글릭스가 안타깝게도 임산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현재 임산부는 투여를 금기하고 있고요. 수유부의 경우에 한해서는 주치와 논의 후에 조스터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싱글릭스의 금기사항은 앞서 생백신과는 다르게 복잡하진 않고요.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경우는 당연히 금기시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환자는 그걸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싱글릭스를 투여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접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투여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의 생백신은 어깨에다가 상완 어깨에 외측에다가 피하 주사를 접종해야 되고 새로운 싱글릭스는 어깨 세모근에 이렇게 수직으로 근육 주사를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백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히 알고 계셨던 생백신은 조스터박스와 스카이조스터라는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은 가격이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한 번만 접종해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장기간 면역원성 측면에서도 5년에서 8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싱글릭스라는 이 백신은 현재 장기간 면역원성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에 있지만 70대 이상, 80대 이상에서도 그 효과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동시에 어떤 안전성이나 면역 저하자분들에서도 우리가 폭넓게 투여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약독화 생백신을 더 이상 유통하고 있지도 않고 권고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싱글릭스만 현재 권고하고 있고 기존의 생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싱글릭스를 다시 한번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 개원가나 병원에서 이제 싱글릭스가 도입될 예정인데 비용이 비싸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사실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어떤 후유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예방하는 효과가 워낙 우수하고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현재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싱글릭스를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효도 선물로서 혹은 자신을 위한 투자로서 적극적으로 접종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